별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합니다.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매주 시작할 때마다 이 말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네요. 더워요. 네, 덥네요. 더워요. 너무 더워. 어떡하지? 저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더 더운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프로그램과 취준생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열정? 그렇죠. 그리고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한 열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저희에게 전해져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저희의 같습니다. 뜨거운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이 화면을 통해서라도 진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너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찝어서 저희가 완벽하게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월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폭염에도 장마에도 취업 준비는 계속 쭉 이어진다. 7월, 휴가에 대한 설레임이 시작되는 시기지만 7월은 내년에도 그 후에도 옵니다. 올 7월은 여러분들 취업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다스베이더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취뽀해버리자고요. 자, 오늘의 프로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사어지민,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중어 중문학 전공입니다. 오, 강쌤이 나오신 전공이네요. 나이는 28살이고요. 지원기업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무행정직이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공기업 사무행정직입니다. 특이사항은 무역회사 해외 파견 근무 2년, 한전, 철도공사 인턴을 경험했고요. 해외 파견 근무를 했지만 영어 성적이 높지 않은 편이고 지원 분야는 비전공자라 전공시험이 있는 경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 경력이 있는 친구가 지원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네. 저는 근데 또 지난 시간에 그 공사의 그 경쟁률을 듣고 나서 제가 최근에 뭐 뗄 거 있어가지고 서류 뗄 거 있어가지고 어디 공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엄청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다 그 몇십 대 1, 많게는 또 세 자릿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그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생겼달까요? 건보공단이 저번 주에 강쌤 말씀하시기에 한 80대 정도라고 네. 하시지 않았나요? 네. 진짜 어마어마한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그 80대 1이 또 그 유별난 경쟁률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흔한 경쟁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 다들 대단하고 또 그 지원하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전과 철도공사 인턴을 했으니까 공사에서 인턴을 했기 때문에 가산점 요소가 있거든요. 네. 잘하셨고요. 해외 파견 근무까지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름 조직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제 경력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공기관은 무조건 필기예요, 필기. 항상 지난주부터 해서 매 회차부터 얘기를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공공기관의 어떠한 필기에 대한 제도가 뭐 기존에 이제 NCS 기초만 봤지만 이제 전공 필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문과 전공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경영학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비전공자라 전공 시험이 있는 경우 부담감이 있다. 당연히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에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빠르게 전공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합격했던 저희 제자들 뭐 한 300명 정도 데이터를 취합했을 때도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더 많았고 오히려 비전공자들이 전공 시험을 좀 더 잘 봤던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가 꼭 불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필기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는 거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민 학생이 지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심평원 역시 자기소개서가 약간 짜증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보다는 좀 친절하게 어떤 키워드를 강조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명확하게 자기소개서 앞에 이렇게 명시를 해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1번은 자기개발 능력이다. 삼천포로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해줬습니다. 우리 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타인과 비교해 차별화된 자신만의 핵심 경쟁력.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정말 비교되는 나만의 어떤 경쟁력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역량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심평원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고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 입사에서도 어떻게 이 역량들을 쌓아갈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개발 능력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에 대한 부분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라고 하면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처럼 보이는데 키워드가 지금 자원관리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나도 돈 있으면 그 아이디어 적용할 수 있어 임마. 이런 식으로 조직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인 마인드나 어떤 걸 개선한 것도 좋지만 자원을 고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3번은 의사소통 능력 단골 질문입니다. 설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존중해라. 그거에 맞춰서 뭐 시각화한다든지 객관적인 자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4번은 뭐 이제 직업윤리인데 지원하는 심평원의 업무를 좀 이해하고 특히나 어떠한 직업윤리가 중요하겠느냐 이제 본인의 이제 가치관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 플러스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까지 좀 반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심평원은 좀 자소서 문항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좀 직업윤리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타 공기업들이랑 성격이 좀 다르겠죠. 취업 준비할 때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 좀 있나요? 일단은 사실은 좀 유사는 한데 그 논리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평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특히 직업윤리가 필요한지 알고 지원을 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로얄티나 조직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붙하지 말고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봐라. 너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직업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 심평원과 어떻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해서 한 번 정도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지원을 하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까지 담아진 거기 때문에 너무 복붙하지 마시고 심평원 업무 이해하신 거 연결해서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지민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의 20자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건 강백수뿐만이 아니었구나. 로 하겠습니다. 그래, 군더더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군더더기들이 좀 되게 다양한 군더더기들이 있어서 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거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쌤은요? 어떠세요? 오늘 본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저는 뭐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작가적 관점에서. 네. 오늘도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백수 씨 컨디션이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제가 감히 이제 백수 씨의 작가적 관점에 대해서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취업 관점에서 이제 내용을 좀 보는데 좀 유사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가 이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이에요. 말 그대로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표가 3가지가 있다면 2가지 이상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한 가지 정도 러프하게 던져놓고 그리고 넘어가 버리는 약간 그런 게 반복되다 버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데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대체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지? 약간 이런 부분들은 역시 느껴지지 않는 평이한 그런 자소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0자는 20자?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백수 씨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구나. 백수 씨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이거는. 식으로 일단은 두두씩이 안 되죠. 예, 저 여름에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 안 하는 거 아니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좀 알아달라는 의미에서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강쌤한테도 네.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소서 2번 항목이고요.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켰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2번 항목이고요.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네, 일단 자기소개서에 이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원자들은 창의성 관련된 경험으로 이 내용을 좀 적을 수 있는데 주의해줘야 될 게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돈인지 사람인지 시간인지 정보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 대비해서 얼마나 그 자원이 부족한지 그 자원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고 그 부족한 자원 내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극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분은 그냥 창의성에 대한 부분 위주로 그냥 난 뭔가를 개선했다 하지만 자원을 그렇게 고려한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지표화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뒷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생략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체크를 좀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바로 치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왜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되게 버거울 때가 많아.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근무했을 때 이름이다. 아, 이게 불안해. 이렇게 하지 말자니까, 진짜. 다스베이터즈 보라니까. When I was a young boy.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일단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저는 동그라미 한번 맞춰주세요. 저는 네. 오케이. 그다음에 난 사의. 이런 거 빼. 진짜. 여기서 혈압 오르면 안 되는데.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직원분들은 문제 의식이 없는 것까지 느껴졌지만 대놓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까면 이거 좀 그렇잖아. 나만 지금 문제를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하는 창의성의 지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좋은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깎아내리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 네, 여기 그러다 보니 동그라미 한번 오케이, 맞춰주세요. 그러다 보니. 네. 자, 그럼 내가 한 거는 네모 치고 네네네. 우리 백소 씨가 한 거는 동글뱅이 치자. 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꽤. 오케이. 자,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상자 등의 종이로 일종의 칸막이를 제작. 우리 지원자가 지금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깨알 같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거를 선택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고민 끝에잖아요. 난 이걸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이 고민 끝에. 이 고민 끝에를 말 그대로 어떻게 고민했는지, 내가 지금 우리 조직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했고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말 그대로 그냥 깨알 같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더니 대박이 나버렸네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거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또. 네. 저 몇 개 더 동그라미 칠게요. 여기 있는 저에게 문제 있고요. 여기 그리고 이런 거 다 없애도 되는 애들이거든요. 다 모으면은 이거 한 문장 넘게 나와요.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네, 모두가 바라겠죠. 네,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를 해 놓죠, 일단. 오케이, 좋아요. 네. 오늘은 백수 씨가 작가적 관점에서 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지금 쭉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저는 사후경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업무 중에 하나였다. 내가 업무인 거잖아요. 이거 일단 호응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사실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이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 그러다 보니였어요. 그러다 보니 접속사도 생략했을 때 훨씬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이 자기가 볼 때는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들은 앞의 맥락에 따라서 뒤의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접속사도 지울 수 있으면 지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부사, 저에게 꽤 고민되는 문제. 네, 꽤, 너무, 상당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런 부사들 있죠. 이런 부사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그냥 고민되는 문제였습니다. 였으면 좋겠고요. 저에겐 이거 목적으로 처리하셨는데 사실 이거 주어로 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꽤 고민을 뭐 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그 본인인 저의 이야기인 거 다 알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저는 생략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싹 다 모으면은 우리 강쌤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량 확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고민을 어떤 걸 했는지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그것에 맞게끔 문제의 원인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적용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격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백수 씨는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말씀드린 거랑 다른 내용인데요. 이 자소서 문항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렇게 사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업무였던 저의 업무 효율을 높인 경험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여기서 우리 문항에서 물어봤던 게 업무 효율을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켰던 경험. 그러니까 업무 효율이라는 것도 나의 업무 효율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효율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써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저의 업무 효율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빗나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조직의 업무 효율이 좋아졌습니다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한 문장으로 될 것 같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개선점 레이더라는 이제 소제목을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가 이 항목이 자원관리 능력이 아니라 창의성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신 것 같은데 개선점 레이더가 아니라 최소 자원으로 개선을 통한 뭐 효율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관리 능력과 유사한 단어를 찍음으로써 본인이 어떤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심을 잡는 약간 그런 소제목으로서 활용해 주시면 좀 더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좀 많은 비판이 좀 있었죠. 네, 행여나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지민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고요. 저는 MC 신민철입니다. 서지민 학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금 바깥이신가 봐요. 좀 시끌시끌한데요. 아 정말요? 네, 바깥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공부 중이시구나. 그럼 지금 전화 통화 잠깐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저희 다스베이더 인터뷰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취업을 위해서 요새 제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 뭐 어떤 일일까요? 일단 필기 먼저 합격을 해야 되니까 필기 합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네, 강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대답이에요. 네, 그러면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고민들은 강쌤께서 해결을 해주실 겁니다. 자, 어떤 부분들 제가 조금 그래도 좀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근데 회사가 되게 작았어가지고 맨날 그 자소서 질문에서 갈등 상황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작았어가지고 거의 제가 다 해결을 하는 업무였어가지고 갈등 상황 같은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계속 물어보시면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근데 그 경험은 진짜 공공기관 지원하시면 핵심이고 면접에서도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는 네, 질문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네. 갈등이라는 거를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멱살 잡아서 꼭 갈등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목표의 불일치나 방법의 불일치나 아니면 뭐 역할의 불일치 뭐 약간 이런 건데 네. 뭐 예를 들면은 작은 기업이긴 했지만 원래 역할 자체가 본인 역할이 아니야. 근데 본인이 뭐 자발적으로 나서가 다 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은 역할의 불일치 상황에서 이제 갈등을 해결한 건데 네. 그 본인이 다 해버리니까 갈등을 회피하고 그냥 본인이 그냥 해버렸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좋은 지표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그 사람 역시 이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안을 줌으로써 좀 더 조율을 좀 해냈다. 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역할의 불일치를 본인의 조금 노력과 그다음에 상대방이 더 인볼브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성향 자체가 네. 갈등을 회피하거나 갈등을 그냥 싫어해서 웬만하면 자기가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기업은 좋아하지 않는 게 언젠가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거든. 아, 정말요? 내가 볼 때 본인도 지금은 버티는데 나중에 언젠가 열받아가지고 그동안 내가 본인이 억울했던 게 한꺼번에 폭발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율을 잘해 나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 조직에서 있을 때 그 고객사랑 혹시 갈등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 한 번 있긴 했는데 그게 좀 내용이 상황이 복잡해서 그거를 쓰려고 하면 막 500자, 800자에 안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무역회사였는데 그런 무역 용어를 또 다 써도 될지 아니면 그걸 또 제가 풀어서 써야 될지 그것도 되게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런 게 분명히 고민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봤는데 네. 글자 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불필요한 내용을 지금 너무 많이 적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글자 수 진짜 많이 줄이셔야 되고요. 오늘 백수 씨가 또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아까 이제 많이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네. 그 꼭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이제 왜 글자 수가 모자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MC 신민철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민 학생, 저희 인터뷰 진행해봤는데 궁금한 거는 좀 해결되셨나요? 네, 훨씬 많이 해결됐어요. 네, 그 바탕으로 이제 더 좋은 자소서 쓰기를 저희도 응원하고요. 저희 인터뷰 마지막 공식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를 탈락시킨 심평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곳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다스베이더도 지민 학생이 더 좋은 곳에, 원하시는 곳에 이제 입사하시기를 바라고요. 응원 많이 할 테니까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도 꼭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각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독성이거든요. 네. 아까 이제 백수 씨가 작가적 관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들을 적절하게 좀 잡아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단어가 제가 보기에도 더 많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하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근무랑 업무 중에 하나는 같은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인턴으로 환경 개선 업무를 수행 당시 이렇게만 써도 당연히 뭐 환경 개선만 했겠어요. 당연히 인턴이니까 이런 거 다 했겠지. 그렇게 글씨를 엄청 줄여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 중복되는 의미들 다 제거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다 날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이 행동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고민 끝에 이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글자 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첫째 날 가장 먼저 개선해야겠다고 발견한 것이 그래서 첫째 날 가장 먼저도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개선점으로 보인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너무 내가 겪었던 일을 평가자에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가자분들도 이거 읽으면서 눈에 쏙쏙 들어와야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대서사시로 쓰시다 보면 뭔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또 안타깝게 이렇게 광탈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써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만 보면 되지 이 사무실의 풍경까지 다 디테일하게
우리 눈에 보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도 탈락한 서지민 학생의 자소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 얘기해 볼까요? 군더더기들 덜어내면요, 글자 수도 확보되고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주어 생략 가능한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접속사 생략 가능한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부사들, 뭐 굉장히, 많이, 뭐 너무너무 이런 것들 생략 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 지원자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건 착하고 나쁜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처럼 갈등에 대한 부분을 좀 싫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점에서는 단 한 번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갈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나는 되게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보다는 갈등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3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